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주식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카페에 배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카페로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식 카페도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쉬는 날마다 주식 카페에 들어서 볼만한 걸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주식 공부, 투자 공부라는 게 뭔가요? 이분은 주린이신가 봅니다.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 투자를 공부하고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지금 한 종목에 투자 중인데요. 그 회사가 뭐라는 회사인지, 과거 실적이 어땠는지, 앞으로 뭘 하려는 회사인지, 주로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등 나름대로 알아본 뒤에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4월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면 지금 8월이니까 4달밖에 안 됐네요. 4달밖에 안 됐는데 기본기가 확실히 갖춰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16년 전에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테마주 뭐 이런 거 부실 잡주를 투자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렸었는데, 이분은 초보자인데 벌써 그 회사가 뭐라는 회사인지 실적, 과거 실적 뭐 이런 걸 잘 알아보고 투자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 관련한 유튜브 영상이나 글들을 찾아 읽으면 그들은 항상 주식 공부나 투자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는 뭘 말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투자 중인 회사 이외에 다른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걸 공부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PER, PBR, ROE, EPS 등 여러 주식이나 투자, 경제 용어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라는 건가요?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평소에 주식 투자 공부를 뭘 하시나요? 이런 글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16년 차입니다. 16년 차인데 많이 알 것 같지만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4달 공부했는데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바다가 있으면은 이 망망대해에 돌 하나 딱 던져서 퐁당하고 빠뜨린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 망망대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한 종목 공부했다고 치지만, 이게 오늘까지 공부 100% 마쳤다고 쳐요. 그럼 내일은 또 달라집니다. 이 한 종목, 만약에 기업이 농심이다. 그러면 농심이 오늘까지 실적이 틀리고 내일 또 실적이 틀립니다. 또 없었던 일이 자꾸 생기죠. 뭐 농심이 국내에서만 판매했는데 외국으로, 중국으로 진출했다. 아니면 미국으로 진출했다. 서양 사람들이 매운맛을 싫어하는데 요즘에는 매운맛, 뭐 불닭볶음면 막 이런 거 먹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매일매일 그 리포트도, 그 애널리스트, 전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계속 변합니다. 이 농심이라는 회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수익이 많이 났다가 내일은 조금 부진했다가, 막 아니면 미국에 진출했다가 뭐 유럽에도 진출하고 막 변합니다. 이게 농심이 가만히 있는 회사가 아니라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명인 워렌 버핏도 세계에서 최고만 읽는다고 그러죠. 하루 종일 읽는답니다. 집에서도 읽고 회사 나가서도 읽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워렌 버핏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 투자의 공부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제 주변에도 공부도 않고 그냥 저 핸드폰으로 기사 몇 줄 읽어보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에서 막 몇백 배 올라온 종목을 여기서 겁도 없이 막 삽니다. 그러다가 그냥 떨어지면은 안 팝니다. 또 뭐. 안 팔고 몇 년씩 갖고 있다가 막 저 몇 분에 몇 토막 막 났는데 여기서 집어 던집니다.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집어 던집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따라 삽니다. 여기 또 떨어지면 또 여기서 집어 던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돈이 암만 원도 금방 다 날아갑니다. 주변 분들이 다 그렇더라고. 이렇게 이분처럼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고 주변 분들한테 일조 가치투자연구소,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좋은 카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일반 사람들은 100명이 투자를 하면 한 명이 번다고 그럽니다. 100명 다 까먹고 한 명이 번대요. 근데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100명이 투자를 하면 50명 이상이 번답니다. 그 다음에 ETF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ETF는 부도가 없어요. 펀드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부도가 없습니다. ETF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90% 이상을 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치투자연구소, 저 카페 매니저님도 그 유명한 남산주성 님입니다. 일단 댓글을 보겠습니다. 경쟁사 포함 뉴스, 공시, 재무 등 최소 10년치를 정리합니다. 타인 또는 애널리스트 분석을 참고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으로 근거를 추가하는 등 분석합니다.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순 노가다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투자하시려고 합니다. 박성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시장보다는 알아야 한다고. 10년 기업 분석을 하시면 적어도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알 수 있습니다. 10년 기업 분석을 적극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투자 중인 회사부터 10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지금 도토디님 하고 계신 걸 공부라고 합니다.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어떠한가? 미래는 있는가? 경쟁력은 있는가? 등등을 하는 것이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도 이러할 거고,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먹거리에 힘쓰며, 주주환원은 이러하며, 사이클은 이러하고, 현재 가격은 적정한가? 이런 걸 통틀어 공부라고 하는 것인데, 사이클에 따라 가치주가 소외받는 시장, 사이클에 따라 성장주가 소외받는 시장. 하지만 지속가능한 가치 성장주는 우상향 하는 거죠. 뭐가? 배당금만 봐도 그러하답니다. 대표적 1990년 100개 기업 중 28개 살았음. 지금 살아남은 기업 원탑 원저리인 삼성화재 1,500원이었던 주가가 내년에 배당을 15,000원 준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 것보다 성장 연구개발에 힘써야 하는 거 아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주의 몫이죠.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이라 딱 무조건 이러할 거라고 못 말하는 거죠. 운칠기삼, 러시안 룰렛처럼. 우리는 성공 확률의 높은 쪽에 베팅해야 하는 거죠. 미국 S&P 500에 투자하면 연평균 9.7% 성장을 해. 하지만 2000년에 몰빵했다면 2010년 언저리까지 마이너스만. 20년 이상 투자를 한다면 100% 이상 수익을 거두었어.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확답과 정답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기업에 대해 99% 파악했다고 생각된다 쳤을 때 주식 공부를 하라는 건 다른 기업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내가 투자 중인 기업 공부는 다 했으니
다른 투자 기업이 생길 때까진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크크,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계속 투자 전문가들은 주식 공부 좋아한다 이러니까 그들은 뭘 공부하고 있는 거지 싶어서 그래요. 도토디디 그런 경우 없었을까요? 기업의 성장도 이익도 잘 나오고 배당도 적정하고 가격도 제법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주주가 되었는데 가는 놈만 가서 코스피는 우상향하는데 분명 기업 공부도 잘했는데 기업 청산해도 내가 산 가격보다 2배는 싼데 내가 산 것보다 마이너스 69%의 계좌가 찍혔을 때 이럴 때 고전책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8년도에도 현대차의 성장과 가격이 저렴해 샀지만 2020년에 헉 하고 멘탈이 찢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버티고 물타서 지금 평단 62,300원에 보유 중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멘탈과 기업이 망하지 아니하다는 믿음은 기업의 공부를 통해 이룩한 것이죠. 그런데 불과 저번 주만 해도 저희 멘탈은 흔들렸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고전책을 읽으며 마음의 멘탈 안식을 찾고는 합니다. 이런 걸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버핏도 전문가가 없다고 하잖아요. 운칠기삼 하워드 막스의 투자 마켓 사이클처럼 미래를 알 수는 없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워드 막스가 나오는데요. 하워드 막스는 스타벅스라는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엄청나게 키운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내일의 스타벅스를 찾아라. 마이클 모의 100배 성장 주식 발굴법 이런 책인데요. 여기에 하워드 막스가 나오더라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 사이클을 예측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하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저희 가투소의 이웃집 벤자민 그레이엄 숙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잘못 알았는데 이웃집 워렌 버핏 숙향 선생님입니다. 저도 숙향 선생님 책도 읽어보고 존경하는 분인데요. 의도치 아니하게 전업 투자자가 되었는데 좋은 기업을 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 전업 투자자라고 말하기도 뭐하다고요. 그냥 기업 공부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분산 투자하며 지속 가능한 버핏도 아는 분야만 투자하라고. 호호, 저도 저의 롤모델이 숙향님이십니다. 의외로 숙향님 아는 분이 많네요. 숙향님 유튜브 인터뷰는 여러 번 봤을 정도로 존경하고 있어요. 본격 투자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투자를 공부하고 시작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되고 투자 기업도 한 군데밖에 안 돼서 아직 본격 투자님만큼의 경험은 없지만 그 경험 자체가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알면 알수록 물음표만 더해지는 게 투자 같습니다. 지금 투자하기는 딱 좋다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 글이 오늘 올라온 글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쩔 줄을 모르고 어디로 이게 주식이 지금 막 잘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고 아예 앞을 못 보게 그렇게 안개 속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분은 지금 투자하기는 딱 좋다고 생각하는 시기랍니다. 오늘 올라온 글입니다. 등산으로 치면 저는 4부 능선이라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저보다 오래 살아남은 분들은 시장의 풍파를 많이 겪어보셨겠지요. 저 역시 2009년에 입문하여 그리스 사태 등등 간접적으로 겪었지요. 그렇지만 2020년 코로나, 2023년 너만 가냐 2차전지,
내 것 떨어지고 지수랑 가는 것만 가는 장세도 2020년 2월 장세만큼이나 힘들더라고요. 멘탈이 흔들리는 걸 잡는 것도 공부라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시장에 더 오랜 생활 버틴 분들 중에 본인과 맞는 투자 스타일의 대부님들을 따라하는 것도 댓글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 읽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하면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투자 간단하게 라면주.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브랜드 네임이 있는 상품이나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스타벅스도 매장이 몇 개 안 될 때 하워드 막스가 이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전 세계 수만 곳에 그 매장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사람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돼서 세포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출발해서 그게 이제 늘어나 가지고 47조 개가 된답니다. 47조. 사람 몸의 세포가, 이게 세포 한 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무한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 이런 회사를 성장하기 전에 사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면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포화 상태 같지만 세계에서는 인져서 뜨고 있는 상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의 문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물건을 내는 것보다 OEM, ODM 그룹이나 부품 산업이나 중간재 산업이 많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보다 주가 상승률이 낮고, 보통 2차 전지가 아무리 올라도 테슬라의 상승을 못 따라가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라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의 핵심은 아주 단순. 백인들이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임. 특히 그 중에서 매운맛. 이것이 핵심임. 다시 쉽게 말하면 백인이 매운맛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원래 맛에는 중독성이 강한 두 가지가 있음. 단맛과 매운맛. 이 중에 단맛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선진국, 한국, 매운맛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선진국들. 거의 모든 선진국. 적도에서 아열대, 즉 고추, 후추가 원래 나는 곳을 제외한 나라들 거의 모두가 매운맛을 안 좋아한다. 그중 독특한 나라는 한국. 한국의 매운맛과 다른 열대 쪽 매운맛의 차이. 한국의 매운맛에는 약간 단맛이 있다. 여기에 치즈를 넣으면 매우면서도 약간 달면서 크림 느낌의 맛을 약간 가지는데, 이것이 중독성이 있다. 피터 린치 프랜차이즈 식당 등의 투자법. 미국에서는 3, 4개 주에서 식당이 잘 되면 여기서 주식을 상장한다. 그래서 이게 다른 주로 퍼지고 외국으로 퍼지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 해외로 다 퍼지고 나면 주가는 정체 내지 아주 천천히 오르는 현상 발생. 농심. 미국을 중심으로 멕시코와 남미 쪽으로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음. 실제 이 전략이 아주 잘 먹힘. 삼양.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하다 이제는 미국 및 남미로 시장을 키우고 있음. 매운맛의 확장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음. 이것은 K컬처와 K팝이 상당 기간 갈 것이라 생각되는 것과 비슷. 1970년도에 일본 문화가 미국으로 퍼져갈 때 일본 엔카 트로트곡이 미국 빌보드 팝을 1년 이상 석권한 적이 있음. 현재 한국은 K컬처, 드라마와 K팝이 일본의 미국 문화 침공보다 조금 더 오래갈 확률이 높음.
이런 거를 보면 당장 농심과 삼양을 사고 싶어지네요.